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동훈은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중단한 서울고법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 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할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의 상식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이에 대해 김규현 변호사는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소추되지 않습니다. 헌법 68조에서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내란, 외환죄로 소추되어 자격상실령을 받거나 선거소송으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면 조화롭게 설명이 되지요. 유능한 검사였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아실 텐데 진영 논리 때문에 끝까지 법원과 싸우며 우겨야겠지요. 김건희 최혜병특검 입장 번복에 이어 한동훈의 흑역사에 차곡차곡 저장될 거예요.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전 장관 법 공부 좀 다시 하고 오세요. 한 전 장관 눈엔 당선자라는 글자가 안 보입니까? 제68조 2항 대통령이 쿼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본인이 인용한 헌법 제68조 조항에도 명문으로 대통령이 쿼리된 때와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할 때라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 즉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지위는 법률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3조 지위와 권한에서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헌법에서도 법률에서도 두 용어와 지위를 구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례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 직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법무장관이었다는 분께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형사상 소추 개념의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는 주장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절 법무부 측의 답변입니다. 그때 헌법재판소에 같이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한 전 장관의 헌법 제68조 관련된 주장은 헌법과 법률 체계와 용어, 그리고 본인이 장관으로 있던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서도 그저 궤변일 뿐입니다. 자, 돌돌이도 멋대로 쓰면 헌법도 멋대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의 기자간담회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4-5개의 기자들의 질문을 한 번에 받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사안을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가능한 질문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과거 미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반미주의자다라는 소문에 대한 질문은 지난 이준석 질문의 수준을 떠오르게 합니다. 3차 대선 토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쌍방울권으로 미국에 입국을 못할 수 있다는 이준석의 주장을 트럼프의 방미 초청으로 박살이 났었지요. 누가 진짜로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은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교적 저희 동년배 중에서 여행 자율화가 되거나 한 이후에 비교적 해외 경험을 많이 한 편에 속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교적 다양한 공부를 했고, 공교롭게도 전임 총리와 같은 학교도 다녔고, 그리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또 자격도 받는 등 그렇게 됐습니다. 1985년에 있었던 서울 미 문화원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사실상 최초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미국이 과연 한국 당시 전두환 노태우 씨에 의한 한국군의 군사 이동을 허용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그 문제는
미국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한미 우리의 동맹 국가이자 우방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이 어떠한 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은 일이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리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일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각성이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한국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군사반란 세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축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석 내정자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인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의 학교도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런데 뉴욕의 컬럼비아, 보스턴의 하버드, 뉴저지의 러커스대 로스쿨에서 차례로 수학, 미국 변호사 시험 바이그잼 통과, 미국 로이어 자격 획득, 이 와중에 중국 베이징 소대 칭화대학까지 다녔다. 내란 세력 국힘당 애쓴다. 반미라 비자도 못 받았네. 어쩌고 하던데 이제 어쩌냐. 뭘 좀 제대로 알고 입을 벌려야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10일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의 원내대표 토론이 있는 날, 김병기 의원 부인의 9년 전 녹취가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은 김병기가 민주당 역사상 가장 개혁적이어야 할 이 시기에 원내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까? 타이밍 묘하게도 조태용이 국정원에서 아웃됐고 특활비를 뿌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김병기 의원의 성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최근 영상이 있습니다. 이 내란죄에 대해서, 이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제가 다시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다시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속해가지고 이 내란을 갖다 제2, 제3의 내란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냐. 네. 바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시기의 문제지 계속해서 시도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막는 것은 단죄하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적어도 내란 이 주요 가담자들은 반드시 감옥에서 죽어야 됩니다. 저희가 법카, 예를 들어 특별활동비 이런 걸 갖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특별활동비 같은 거 다 써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결국은 10만 4천 원 썼는데 본인이 쓴 건 한 2만 원에서 3만 원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많이 잡아서. 네. 제가 한동훈이 특별활동비 반드시 한동훈 씨 특별활동비 제가 살펴볼 겁니다. 전번에 우리가 내라고 그러니까 뭐 지워졌네 뭐였네 하면서 거의 잉크가 휘발됐네. 그렇습니다. 그거요? 네. 잉크가 휘발됐네 그러면서 거의 우리 국회를 갖다 조롱을 하던데 네. 그거 살펴보면 제가 이거 한 1000배는 썼을 것 같습니다. 아마 소명 못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도 대선 후보까지 예.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제가 소명해 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더 엄격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참 그 국민의힘 계열 정부들 참 더 잔인해요.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동네 양아치들도요 가족 안 건듭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작업한 애들도요 거기다 몰래 쌀 갖다 놓는다는 게 그 불문율이잖아요. 네. 그좀 먹고 살라고 가족들은. 네네. 세상에 가족들을 이렇게 건들면서 그렇게 사람이 제일 분노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건들 때는 그래도 참아요. 네. 이 가족이 고통받는 거 보면은 그건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건든다니까. 선을 넘은 거죠 이거는. 선을 넘은 거죠. 덮는 그러니까 정도가 수차례 아니고 없애라고 한 결론이 지금 심한 그러니까. 걸려서 문제는 네. 이걸 굉장히 심각해서 했다가 아니라 재미삼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너 당해볼래? 이렇게 안 되지? 너 나한테 굴복 안 해? 이걸 거의 장난에 가까운 조롱에 가까운 거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민주당, 역대급 전투형 민주당이 되어야 할 최소 1년에 진격해야 할 인물이 필요한 것인데 김병기와 서영교 둘 다 인물입니다. 결국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동지끼리 잘하기 경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둘의 토론에서 서로를 칭찬하는 부분은 역시 민주당이라는 말이 나오게 합니다. 활력이 넘친다는 말이 서영교 의원님처럼 잘 어울리는 정치인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에 대한 이 장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혹시 누락할까 해서 몇 자 적어왔습니다. 서영교 의원님은 의사표현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똑같은 말을 해도 호소력이 정말 강한 정치인이십니다. 모두 동의하시죠? 네. 무엇보다 이 성실 그리고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영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이는 피해자 중심의 입법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법안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구하라법, 미혼부터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한 사랑입법, 그리고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안입법, 이런 법 등은 모두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중진위원이 될 정도면 국회 내 어떤 당직을 맡아도 될 정도의 실력은 이미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 어느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도 저는 적어도 저보다는 훨씬 나은 실력과 경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영교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최고위원과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실력과 경륜을 겸비하셔가지고요, 우리 당의 정말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외에도 참 장점이 많죠.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